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조입니다. 제가 동구청의 이제 반려동물 이쪽 분야에 제가 홍보대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동구청에도 반려견 운동장 올 준비하는 거 알죠? 네,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동구청에서부터 또 시작이 돼서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현재 또 캠페인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산책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들 여기 지금 많이 오셨죠? 네. 이 산책만 올바르게 시켜도 우리 아이들이 문제성을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여러분들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서 뭐 지진, 공격성,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분리불안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호자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리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거든요. 제가 오늘 강연하기 전에 잠깐 팁타임 시간이 있었거든요. 요 잠시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아지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잘 시키세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우리 강아지 교육을 열심히 잘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마음을 읽어서 보호자를 변화를 시키고 보호자가 바뀌지 않으면 강아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보호자 리더십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어떻게 실천하고 도전하느냐, 그래 변화를 갖고 싶으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산책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산책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바깥으로 신나게 나가는 산책이다. 그렇죠? 산책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근데 바깥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 산책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걷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 나가야지만 올바른 산책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산책하는 즐거움은 현재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다. 자, 산책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산책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산책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케어하는지. 그렇죠. 이 리더십이 달려있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행동과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아무리 저희들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우리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그 효과는 훈련 효과는 떨어져요. 그래서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작업.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를 가져야 되고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아야지만 교육의 효과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다. 자, 반려견 심리를 이용한 산책 예절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산책을 할 때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그 내용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디에 대해서 여쭤보세요? 그러네. 자, 이쪽에서 있을게요. 자, 저 프로필은 아까 소개해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프로필 중에 보통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 같은 거, 저는 이제 방송 속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이 업계에서 훈련 경기 대회 같은 시합, 이런 데 많은 참여를 해서 제가 최대한 상력 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의 심리를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희도 자격증 표시하는 거 다 있죠? 스포츠 마사지사 자격증. 왜 훈련사가 왜 스포츠 마사지사 자격증이 필요할까? 사람들도 스포츠 마사지를 받고 건강해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저는 학교에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직업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치료, 마사지, 티터치 이런 것들 배워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자격증을 땄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국제 애견연맹 국제 FCI라고 하거든요. FCI 정견조 심사위원이고 WSV 세계 애견연맹 세퍼트 심사위원입니다.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글로벌
화가 되더라고요. 외국에서 이제 또 초청 받아서 제가 심사를 또 많이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에 나가면은 그 나라의 반려 문화를 많이 연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찾는 계기가 된다는 거.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반려견 교육 임하기 전 반려견 교육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반려견 교육. 자, 우리가 강연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 오늘 제 강연을 들어요. 그럼 집에 가면은 죽었어. 너 오늘 내 말 잘 들을 거야. 하고 큰맘 먹고 집에 가서 한번 니트줄 잡고 간식 주머니도 차고 배변봉도 챙겨서 밖에 나갑니다.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니트줄을 당겨봐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넌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자.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자, 교육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도전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거든요. 자, 교육 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나 먼저 바뀐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사람 내 심리적인 나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걔들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교육할 때에도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교육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과연 내 말을 들을까? 나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갖거든요. 근데 예절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주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칭찬, 야단. 자, 교육의 핵심은 칭찬과 야단을 정확하게 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단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모든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 잘했으면 보상이 들어가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야단이 들어가요. 근데 야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슬리죠. 다른 말로 이쁘게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 칭찬은 행동 변화의 마무리입니다. 행동 변화의 마무리. 야단은 행동 변화의 시작으로 보시면 돼요. 시작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강아지 교육이라는 것은 야단에 의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에 의한 교육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단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여러분들의 단어는 뭐죠? 안 돼. 또 요즘도 이 단어 많이 쓰더라고요. 야! 자, 일상생활 속의 단어가 야단으로 시작해서 야단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어는 보상으로 시작해서 가급적이면 보상을 끝내야 됩니다. 야단은 최소화로 돼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게 되면 빨리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안 돼. 아이고 이뻐. 이런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얘기를 해요. 나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얼마나 걔를 이뻐하고 사랑하는데요. 이걸 사랑하는 정도가 지나치면 뭐다? 과잉보입니다. 과잉보. 칭찬과 교육에 있어서 칭찬과 야단을 정확하게 구분지는 것이 아니죠. 자, 아까 보호자 교육이 중요하다 그랬고요. 산책은 반려견과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산책 나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산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일까? 행복해요? 하시나요? 불행하죠. 남들이 나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행합니다. 자, 요즘 저희가 질문을 받게 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일주일에 몇 번 산책하죠? 하루에 몇 시간 산책 나가야 되지? 그렇죠? 고민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근데 산책의 가장 기본 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언제서부터인가 우리 반려견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갖고 산책을 합니다. 아닌 것 같죠? 자,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산책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안 가시는 분들 많네. 한 번씩. 그러면 하루에 두세 번 간다 손 들어보세요. 두세 번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3번, 3일 정도 간다. 3일 정도 있고. 안 나가시는 분. 안 나가시는 분 계세요. 자, 안 나가시는 분 보고 다른 개들 산책 가는데 무슨 생각 들죠? 이렇게 매일 안 가면 미안해요. 하루에 매일 한 번씩 가는데 하루 내가 바빠서 못 가서 무슨 생각 들죠? 미안해요. 나는 하루에 3번씩 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근데 과연 행복하신가요? 물어봐요.
아니요. 힘들어 죽겠어요. 요즘 최근 들어서 제가 질문 받은 것 중에 어떤 정년퇴직하신 정년퇴직하신 분인데 하루에 산책을 6시간을 한다. 6시간을. 한 번 나가면 3시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6시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산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힘드시죠?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처음에 1시간 갔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2시간을 가더래요. 2시간 갔는데 2시간도 만족 못해서 3시간을 갔는데 6시간을 갔더니 내 무릎 관절 다 나간다고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걔가 불쌍해서요. 자, 우리 아이들 입장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그 걔도, 그 아이도 산책하기 싫어. 근데 아빠가 나를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가니까 나도 따라 나가야 돼. 아, 나도 쉬고 싶은데.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책의 가장 기본은 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매일 나가니까 안 나가는 사람 보고 너는 개 키울 자격 없어. 왜 산책을 제대로 안 시켜? 시간이 되면 행복한 시간에 내가 잠깐이라도 나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마지못해 나가는 산책은 결국 바람직한 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반려견 밖에 나갔을 때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은 어떡하죠? 산책 못 시켜서 너무 미안한데요. 나가지 마세요. 시원하게 그래요. 왜? 오히려 산책 나가서 스트레스 받는 개들도 있잖아요. 이런 아이를 굳이 밖에 데리고 나가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해가셨죠? 자, 중요한 얘기들은 또 뒤에 많이 있으니까요. 자, 반려견으로 함께 할 것인가, 애완견을 기를 것인가. 결국은 책임감 있는 보호자입니다. 책임감 있는 보호자. 책임감을 질 수 있는, 걔들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문제 있거나 뭐하면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든 다른 생각을 갖게 돼 있어. 근데 말을 듣지 않으면 이것이 반려견이야? 좀 스트레스 너무 받아. 그러면 애완견은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려견 입양하는 순간 교육을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육을 시키더라도 저희가 아주 기술적인 많은 것을 교육시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게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 와, 옆에, 하우스. 지금 6가지 얘기했어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 와, 옆에, 하우스. 옆에는 옆에 따라다니기거든요. 자, 지금 이야기한 거 다 하죠? 거의 다 합니다. 그렇죠? 거의 다 하는데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시키세요? 하고 물어봐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 와, 옆에, 하우스. 왜 시키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앉아? 앉아있으면 편하니까. 앉아있으면 간식 주니까. 그럼 또 뭐 있죠? 글쎄요. 엎드려 왜 시키죠? 남들이 시키니까.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왜 교육을 왜 시키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죠? 그냥 남들 하는 거 빵이 하니까 우리 개가 천재가 된 거야. 천재. 세상에 없는 개가 됐죠. 근데 왜 시키세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 와, 옆에 하우스. 시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찾으세요. 찾아내면 전문가가 강아지 교육을 시키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다려가 잘 됐어. 기다려 교육이 잘 됐어. 옆에서 기다려. 움직이죠. 기다려는 모든 동작의 정지 상태입니다. 기다려. 초인종 띵동. 걔가 달려나갈까요? 자, 기다려. 자전거 타고 지나갑니다. 기다려. 걔가 자전거를 보고 달려들고 짖을까요? 기다려. 낯선 반려견이 다시 다가옵니다. 짖을까요? 사람 보고 짖을까요? 아니죠. 기다려를 잘 시켜놨더니 이렇게 편한 점이 많네. 안전을 잘 시켜놨더니 목줄대기 편해. 빗질하기 편해. 이빨 닦이기 편해. 옷 입히기도 편하고. 그죠? 어떠한 동작을 가르쳐 놨더니 나에게 편한 것이 뭐가 있을까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찾아주게 되면 이래서 내가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것은 한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려견의 가장 큰 의미이거든요. 다시 또 따라서 합니다. 사람, 동족, 환경, 소리. 제가 지금 따라서 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다시 갈까요? 사람, 동족, 환경, 소리. 자, 이 사회성 교육입니다. 사회성 교육.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 교육을 확실하게 좋은 기억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주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사람, 남자, 여자, 꼬마, 그 다음 할아버지, 할머니, 오토바이를 탄 사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 사람도 굉장히 다양하죠. 개의 시각에서는 사람이 비춰지는 시각이 다 제각기 달라요. 그래서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면 사람에 대한 사회성이 해결이 돼요. 자, 이번엔 소리입니다. 초인종 소리 굉장히 민감하죠. 차량, 오토바이 소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에 대해서 개들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줘라. 심어주게 되는 순간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환경, 내가 사는 영역에서 또 다른 장소로 다양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낯선 장소에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환경에서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동족입니다. 동족. 여러분들 산책 가죠? 다른 개들 만났죠? 제일 먼저 하는 애도 친구받다. 지금 인사해야지. 그쵸? 나는 큰 개를 데리고 가는데 우리 개는 사나운데 저 멀리서 나타나면서 친구 만나서 친구 만나러 막 들이대. 왕하고 물어. 우리 개는 착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착할 수 있으나 나는 또 우리 개는 언제 어느 때도 공격성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다. 자, 목적을 정확하게 알자. 보호자가 모르면 반려견도 따르지 않는다.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목적성입니다. 목적. 내가 어떤 교육을 시키려면 목적에 대한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고 난 다음에 교육을 시켜주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자, 개들이 살아야 할 공간은 인간의 공간입니다. 그쵸? 사람의 머릿속으로 우리 반려견들이 들어왔거든요. 개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람이 사는 공간에서 개들이 살아야 할 공간 맞춰나가기란 굉장히 어려워. 최대한 맞춰나갈 수 있는 것이 예절 교육을 시켜주는 거. 왜일까? 지금 반려견 기르면서 이웃 간의 갈등 문제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렇지만 가족 간의 갈등 문제도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수밖에 없어.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예절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세요. 자, 예절 교육이 잘 되면 개들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더 오래 삽니다. 왜일까? 사람도 무엇을 받으면 질병이 많이 걸리죠? 스트레스. 그렇죠? 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현대사회에서 지금 현재 분리불안이 개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점들이 심각해집니다. 자, 분리불안 증상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학습인데 분리불안, 하울림, 침 흘림, 심한 것은 자해, 물어뜯기, 그 다음에 보호자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감. 이런 것들 굉장히 커.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는 것은 결국 누구이다? 보호자이다. 예, 보호자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응하게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반드시 시켜줄 필요가 있다. 요거는 자, 교육 훈련. 자, 교육 훈련 시작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기본 동작 자세를 가르쳐주는 거. 자, 앉아-엎드려 기다려를 시키죠. 앉아-엎드려 기다려를 시키는 이유는 개들의 동작을 이해를 해야지만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예절교육은 매너를 지키는 거. 자, 일상생활 속에서 매너 지키는 거 하나만 철저하게 해주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매너, 예절,
많죠. 요즘 에티켓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반려동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만나보면 우리 반려견 진짜 좋아하죠. 사랑하죠. 옆에 분 사랑하죠. 다른 집 개도 사랑하시나요? 진짜요? 다른 집 개들 배설물도 다 치워주시나요? 아니죠? 오로지 누구만? 나의 반려견, 나만의 개만. 정말 반려인이라고 하면 다른 집 개도 다른 사람에게도 매너를 지킬 수 있는 매너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하다. 자, 교육 들어가기 전 교육은 현실이다, 감성이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육을 시키실 때는 냉정하셔야 됩니다. 냉정한 것이 개에게 자극을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했을 때와 잘못했을 때를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주는 것. 개들이 이해하는 것은 사실 교육을 시키면 저희가 일주일을 시간을 잡아요. 한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일주일 동안 시간을 잡기 때문에 혹시 개가천선 많이 보시죠? 동물농장 개가천선 많이 보실 텐데 이것이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앉아 하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단어를 인식을 합니다. 자, 현실이라는 것보다 내가 줄을 쳤을 때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변화를 주기 위한 동작이 있거든요. 변화를 주기 위한 동작을 정확하게 해줘라. 그래야지만 개들이 따라하지.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서 하다가 2, 3일 하다 포기합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포기하거든요. 포기하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미난 거 뒤에 많으니까요. 자, 현재 도심형 산책이에요. 도심 속에서도 교육, 매너를 지키는 거. 자, 왜 도심형 산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도심 속의 산책은 어때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집 밖에 나가는 순간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아파트 사시는 분 그나마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없다? 있죠. 요즘 아파트 지금 공원도 있어. 근데 빌라촌에 사시는 분들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 없어요? 오피스텔 있어요 없어요? 밖에 나가는 순간 뭐가 제일 많아? 자동차 쭉 세우는 거. 제가 산책 딱 하다 보니까요, 다행히 내 차는 아니야. 남의 차에다가 옷을 딱 들고 싸우더라고요. 보호자 그 차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난리 나겠죠. 그렇죠. 복잡한 도심 속에서 산책하기는 결국 쉽지가 않아요. 눈치 보는 산책이거든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결국 올바른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앞에 글씨 많은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해요. 자, 바르지 않은 산책 볼까요? 산책 좀 어디든 맡기는 한다. 여러분들 제일 많죠? 제일 많아요, 안 많아요? 그쵸. 마킹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보호자는 어떻게 하죠? 하지 마! 그러나요? 아니죠. 지켜보고 있죠. 지켜보고 있어. 마킹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보고 짖는다. 다른 반려견이나 동물 보고 짖는다. 줄이 길게 들어져 통제가 어렵다. 자동차, 오토바이, 유모차, 사물을 보고 짖는다. 우리 개는 공격성이 없으므로 목줄도 하지 않는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주변을 보는 사람이 없다면 반려견이 원하는 행동을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산책을 시키죠. 여기 한두 개씩 다 해당이 되죠? 안 되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해당 안 되시는 분. 다 하나씩 한두 개씩은 다. 아마 모르긴 해도 한 5개는 될 거예요. 그쵸? 5개 정도는 될 거예요. 자, 바르지 않은 산책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자, 한번 볼게요. 바르지 않은 산책도 대표적으로 이 두 그림을 한번 볼게요. 두 그림을. 자, 요 개가 있고, 지금 저 앞에도 걸어와요. 제가 여기 서 있어. 딱 서 있어. 무슨 생각 들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죠? 자, 지금 이 그림은, 그 다음에 이 그림은 행복해? 이뻐요? 사랑스럽죠? 이 그림 딱 보니까 굉장히 사랑스러울 거예요. 그죠? 놓치는 순간 물려요. 병원 갑니다. 자,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산책한다는 것이 결국 힘들죠.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로. 자, 문제를 풀어보면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자, 반려견 행동 중 스트레스가 풀어진다. 이거 오타 났습니다. 풀어진다, 쌓인답니다. 네. 자, 이렇게 저 오타난 거 찾아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센스입니다. 자, 산책 도중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면서 다니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풀어진다. 자, 풀어진다, 냄새 맡으면. 풀어진다, 손 드세요. 네, 풀어진다. 자, 쌓인다, 손 드세요. 쌓인다. 쌓인다. 한 명 계시고, 풀어진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갈게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둥에 마킹한다. 스트레스 쌓인다, 풀어진다. 자, 스트레스 쌓인다. 여기저기 마킹하면 스트레스 풀어진다. 손 들어보세요.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자, 풀어진다, 이번에는. 풀어진다. 풀어진다. 자, 풀어진다. 자기가 손 놓고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책 도중 다른 반려견이나 동물을 보고 짖는다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손 들어보세요. 쌓인다가 많고요. 이번에는 풀어진다. 다른 개들이나 사람 보고 짖으면. 그렇죠. 자, 산책 도중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스트레스 쌓인다. 손 들어보세요. 걔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걔 입장에 스트레스가 쌓여야 풀어져요. 한 번은 풀어지고 또 한 번은 쌓인다. 자, 이것이 일상 산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산책 도중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면서 다닌다면 스트레스가 쌓일까 풀어질까? 냄새를 많이 맡는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입니다. 자, 냄새를 많이 맡는 것은 행동학적으로 생후 5개월 미만 때는 확인할 수 있는 작업, 탐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생후 5개월 이상이 넘어가면 일일이 확인하면서 냄새를 맡게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 개의 후각은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순간 이 강의실에 있는 모든 정보 수집을 이미 걔는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이미 걸어가는 순간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스트레스가 쌓일까?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설득력이라고 했습니다. 설득력. 여러분들이 한번 시장통 한번 걸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산책할게요. 시장통 한번 걸어갑니다. 시장통 걸어가면 굉장히 많은 냄새가 있죠. 자, 치킨집 지나가. 기분 좋은 사람, 기분 좋죠? 내가 좋아하는 냄새는 기분 좋아. 생선집 앞에 지나가. 기분 좋은가요? 막 또 스트레스 쌓이죠. 걔들은 더 후각이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예를 들어서 냄새를 맡으면 찾게 돼 있어. 막 찾는다라는 것을 이미 신경이 어디로? 대상물을 향해서 막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많을 거예요. 걔 데리고 산책을 해요. 산책을 막 하니까 냄새 맡을 때만 다 기다려줘. 쭉 갔는데 저기 갔더니 어디 동물이 죽어서 부패된 시체가 있네? 예를 들어 쥐가 죽어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쥐 앞에 가서 냄새 맡고 막 확인하겠어. 보호자님 어떡하죠? 땡기고 또 가서 맡으라! 그쵸? 언제 냄새 맡으라고 해놓고. 그쵸? 냄새 맡으라고 했는데 가서 못하게. 자, 걔들이 냄새를 여기저기 맡고 일일이 찾는 것은 바람직한 보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냄새를 많이 맡는 것은 내가 밖에 나가는 순간 오로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보호자 역할이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산책은 냄새를 맡고 확인하는 산책이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딱 걸어갑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비교해주면 여러분들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있으세요? 왜 다 혹시? 있으시죠? 있다고 치죠?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산책을 가는데 남자분이 먼저 가. 너 뒤에 따라와. 창피하니까 뒤에 따라와. 그리고 혼자 가. 그럼 뒤에 줄줄 따라갑니다. 기분 좋은 사람 없죠? 없어요.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제일 좋아요? 손도 잡고 눈도 마주치고 다정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산책을 만들어주는데 자꾸 다른 행동을 합니다. 아, 요즘은 어떤 행동을 제일 많이 해요? 휴대폰 보기. 휴대폰 보기 딴짓하죠. 짜증나죠, 막. 걔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함께 걸어가면서 보호자와 소통하는 산책을 만들어줘야 돼. 찾는 산책이 돼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기둥에 마킹한다. 자, 기둥에 마킹하는 것은 영역 표시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영역 표시야. 아파트나 우리 집에 나가는 순간 공원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아니잖아요. 우리 집이 아닌데 왜 영역 표시를 다 하죠? 왜 다 시키죠? 오줌 싸라고? 그쵸. 자, 다른 집 개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와서 지나갈 때마다 마킹 다 하고 갑니다.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다 마킹 많이 하네요.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렇게 안 다니나요? 기둥이면 기둥에 싸고 잔디밭이면 잔디밭 싸고 벤치면 벤치에 싸고 여기저기 다 마킹하게끔 하면서 산책을 하시잖아요. 내가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 다양한 곳에 마킹을 막 하면 마킹 쭉 하고 있을 때 걔를 싫어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눈이 마주쳤어. 왠지 모르게 그다음에 저기 사람이 와 못 본 척하고 돌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산책하시죠? 그런 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기둥에 마킹한다는 것은 수컷은 수컷을 찾아. 수컷은 또 암컷을 찾아. 암컷은 암컷을 찾고 암컷은 또 수컷을 찾아. 서로 찾게 되면 자기 영역에 대한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긴장감이 켜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자, 믿고 의지 따르는 것은 보호자입니다. 기둥에 마킹할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 걔는 습관화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올바른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줬으면 처음부터 집에 이동할 때까지 바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셨죠? 자, 다른 반려견을 보고 동물을 보고 짖는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죠? 스트레스 쌓입니다. 자, 걔만 쌓일까요? 보호자도 쌓입니다. 자, 보호자는 어떤 행동을 하죠? 걔가 오네? 우리 개는 막 신나게 짖죠? 얼른 안 오고 하고 딴 데로 가요. 그쵸? 다른 데로 막 피해. 그쵸? 민폐가 되니까 자꾸 피해. 교육이 돼야 안 돼요. 교육이 안 돼요. 그렇다면 나는 진짜 산책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너무 짖다 보니까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나가는 것 자체도 싫은 거야. 그쵸? 걔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자, 가고 싶은 곳으로 자기 맘대로 갑니다. 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경우가 그거예요. 저는 이제 행동교정회로 이제 집에 방문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교육을 시킬 때 한번 평상시 산책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강아지를 딱 잡아. 그러면 걸어갑니다. 걔가 막 뛰어. 뛰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막 뛰어. 그쵸? 오른쪽 가니까 또 오른쪽으로 가. 왼쪽 가, 왼쪽 가. 그 다음에 또 걔가 또 대수변 보고 있으면 또 쳐다봐. 샥 쳐다보고 걔도 보호자 쳐다보고 있죠. 기다려요. 그렇죠? 즉, 걔를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사라지게 되죠.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우리 저기 애기하고 같이 산책을 가. 나도 강아지 들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우리 애기들 보면 나도 산책 시킬 거야 하고서 니들 줄 잡아요. 잡죠? 그럼 강아지가 뛰면 우리 애기도 뛰어 안 뛰어? 막 뛰잖아요. 엄마는 뭐라 그랬죠? 이놈 새끼 걸어가! 걸어가라 그래. 엄마는 뛰어다니고 애기 보고는 뛰지 말라 그러죠. 근데 애기가 뭐 보고 배우죠? 엄마 보고 배웁니다. 다른 사람 산책하는 거 보고 배워요.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라. 즉,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은 보호자가 우리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걔들은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볼게요.
바른 산책을 위해서 반려인이 꼭 생각을 무엇을 해야 될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산책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밖에 나가면 산책이 될까? 산책의 의미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책은 어떤 산책이죠? 한적하고 아름다운 곳에 편안하게 내가 여유를 가지고서 걸어가는 것이 산책이에요. 조금만 가면 개가 오고, 조금만 오면 자전거 오고, 조금만 오면 유모차 오고, 조금만 가면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이런 곳에서 산책이 이루어질까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다음에 반려견 욕구를 어떻게 해소를 시켜줄 것인가? 자, 반려견 해소를 어떻게 시켜주죠? 아까 그렇게 시키잖아요. 개가 뛰면 뛰고 짖으면 짖고 그냥 끌어놓고 마음대로 놀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시켜주는 것이 욕구 해소를 해주는 거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려견이 밖에 나가는 것을 왜 좋아할까요? 산책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보호자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거지. 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산책 나가서 개 목줄 딱 끊어놓고 집으로 30분 주량나를 해보세요. 걔가 어떤 행동을 하나? 기겁을 하고 쫓아옵니다. 기겁을 하고 쫓아와요. 줄 놓는 순간 걔도 뭐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산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욕구 해소라는 것은 지금 이 모습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그림을. 표정이 굉장히 밝죠? 편안하죠? 옆에 붙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리가 옆에 따라다니는 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소통하는 산책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산책 나가자 동네 한 바퀴 도는데 우리 개가 내 눈을 몇 번 볼까를 한번 지금부터 테스트를 해보세요. 나가는 순간 어디로 갔어? 주구장창. 주인 언제 쳐다봐? 대수변 볼 때만. 그쵸? 얼마만큼 많이 쳐다보는가? 최소한에 10m를 가면 못해도 한두 번 이상은 나를 바라봐줘야 돼요. 같이 걸어가줘야 됩니다. 주구장창 자기 먼저 가는 것은 바른 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적정 시간, 거리, 일주일에 몇 번 시킬까?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시켜야 할까? 고민 굉장히 많죠. 그 다음 가족 중에 누가 산책을 시켜야 될까? 오타가 또 있네. 산책 시 어떤 줄을 사용해야 할까? 자, 줄은 잠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법으로 또 2m 니들줄이 또 규제가 됐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제도이지만 그래도 산책을 할 때 어떤 줄을 할까? 여러분들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줄 쓰시죠? 어떤 줄? 하네스 쓰시는 분 손 들어볼게요. 가슴줄. 자, 목줄 쓰시는 분. 목줄 쓰시는 분. 줄 없이 다니시는 분. 자, 목줄과 하네스로 나눠지게 돼 있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줄을 쓰세요. 먼저 쓰세요. 목줄을 써서 교육이 잘 되면 나중에 가슴줄을 바꾸세요. 자, 가슴줄은 자동적으로 질주본능이 생겨납니다. 질주본능이라는 것은 자기가 먼저 나가는 버릇이에요.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목줄과 니드줄은 실내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교육하세요, 안 하세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목줄과 니드줄은 바로 없어진다. 근데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것은 실내에서부터 목줄과 니드줄로 사용해서 교육을 먼저 시켜주시면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 자, 볼게요. 줄과 올바른 보행을 하고 있을까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올바른 보행. 자, 여러분들 산책할 때 지금부터 잘 기억합니다. 보호자 옆에 따라가는 아이, 이런 그림. 보호자보다 먼저 나가는 아이, 보호자보다 뒤에 오는 아이, 그 다음에 안고 다니는 아이, 업고 다니는 아이. 자, 혹시 유명해지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나 TV 속에서 유명해지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방법 알려드릴게요. 없으세요? 유명해지고 싶은 분? 제가 이 방법 알려주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요. 순간부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 TV 동물농장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자, 관심 있으시면 오늘부터 머리 이고 다니세요. 시장통 사람 많은데 이고 다니시면 재고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유명해집니다. 자,
옆에 붙였을 때 걔들의 행동, 성향, 앞에 있을 때 행동, 성향, 뒤에 있을 때 행동, 성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걔들이 짖고 자기 맘대로 하고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어디 있죠? 보호자 앞에 있습니다. 그쵸? 앞에 있어요. 보호자 옆에 따라다니는 아이들의 성향은 어때요? 말 굉장히 잘 들어요. 짖는 게 없어. 자기 맘대로 하는 아이들 없어. 옆에 따라다니는 순간 누가 편해? 보호자가 굉장히 편합니다. 뒤에 있는 아이들의 성향 어때요? 뒤에 따라오는 아이들 소심, 공포, 그쵸? 예민한 아이들. 예민한 아이들 뒤에서 안 와. 그럼 어떻게 보호자가 안고 다니죠? 그다음부터는. 예. 즉 보호자 중심점이 됐을 때 걔들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걔들의 행동 성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실내에서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세요. 실내에서도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굉장히 잘할 수가 있어. 띵동 초인종 울려. 현관문 앞에서 보호자가 불러도 안 오는 아이가 있어요. 띵동 초인종이 울려.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 띵동 초인종 울려. 뒤에서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성향이 완전히 틀려요. 띵동 현관문에서 안 오는 아이, 보호자가 불러도 안 오는 아이, 짖는 게 사람 부는 개들이 많아요. 띵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사람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들 성향. 저 뒤에서 안 나오는 아이들, 소심한 거, 게으른 거, 나이 먹은 노령견, 이런 아이들은 잘 안 움직이죠. 즉 실내에서도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걔들의 행동 성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즉 저희가 바른 산책의 가장 큰 핵심은 함께 걸어가는 산책을 만들어 주셔야 하거든요. 이 산책 교육이 거짓말 이만큼 못해서 3일에서 5일 정도면 다 시킬 수가 있어. 3일에서 5일 정도만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주시면 여러분들 산책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붙이는 교육을 시켜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습관화된 행동. 내가 걸어갈 때 올바르게 걸으면 걔들도 올바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자, 반려견에게 안전한 산책을 시키고 있는가? 여러분들 산책 나갔을 때 나는 과연 안전하게 산책을 시키고 있나? 뭐 지진, 공격성 있는 아이들. 근데 줄이 끊어지면 도망가고 잊어버리기 쉬운 아이들. 굉장히 불안하죠. 밖에 나갔을 때 이루어지면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올바르게 걸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자, 니드줄, 목줄. 요것도 문제네. 자, 현재 여러분들이 쓰는 니드줄과 목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불편하다, 편안하다. 여러분들이 쓰는 목줄. 자, 하네스 착용하시는 분들 불편해요, 편안해요? 편안해요? 진짜 편할까? 짖는 아이들 통제 쉬워요? 내가 앉아 엎드려 하다못해 걔를 컨트롤할 때 편해요, 불편해요? 통제가 되지 않아요. 거의 통제가 돼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왜 자꾸 채우지? 몰라요. 남들은 다 하네스를 채우니까. 그쵸? 항상 남을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남을 의식하기 이전에 내가 바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줘라. 자, 농리드 하네스 불편할까 편할까? 지금 이제 농리드는 이제 법으로 규제가 되죠. 이제 2m 이상 넘는 니드줄을 하고 밖에 나가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 과태료 얼마?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과태료 50만 원 물게 돼 있거든요. 네,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이전에 편한가 불편한가를 내가 먼저 니드를 해보는 거예요. 자, 교육시킬 때도 불편하죠. 줄이 길다 보면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다음 줄을 짧게 잡으세요. 하면 손에 칙칙 감아서 걸어다니다 보니까 누가 불편해? 제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줄이 나에게 정말 편안한가 불편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라. 자동 목줄 하네스. 자동 목줄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썼죠. 이 자동 목줄 쓰시는 분들이 물림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걔들은 목표, 타겟트가 사냥거리 정해지면 이리 와 하면 올까? 오지 않으니까 끌고 나가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다. 자, 그래서 줄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줄을 쓰고 있는데 이런 줄에 대한 것도 내가 과연 편한지 불편한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산책을 왜 나가냐 물어볼게요. 지금부터. 산책 왜 나가세요? 그러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 근데 또 한편으로 제일 많은 게 쌓이는 게 뭐죠? 스트레스. 여러분들도 제일 많이 쌓이잖아요. 자, 두 번은 대소변 보기 위해서. 대소변 보기 위해서 왜 밖에 자꾸 나가야 될까? 뭐 대형견이라든지 밖에서 대소변 습관화가 된 데는 나가서 봐야 되겠죠. 대소변 정수도 정해주시는 거예요. 동네 한 바퀴 돌면 한 곳을 정합니다. 두 곳을 정하면 두 군데 다 싸게 돼 있어. 근데 한 곳에서 배변을 하게 만들어주면 한 곳에서 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배설물 수거해서 올바르게 배설물 버릴 수 있는 곳에 있으면 거기다 딱 버려주면 되는데 어떤 분들이 많죠? 자, 배변 봉투까지 요즘은 잘 챙겨. 예전에는 배변 딱 쌌으면 둘러보고 웃으면 발로 툭. 그쵸? 아니에요? 그렇게 했죠? 이러는데 시대가 좀 흐르니까 배변 봉투 잘 감싸. 딱 둘러보고 아무도 없으면 배변 봉투채 이러면 안 됩니다. 패뜨기 행동이 어긋납니다. 그런 거 지켜주시고요. 자, 냄새를 맡아주기 위해서 노즈워킹을 많이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노즈워킹 많이 시켜주면 시켜줄수록 걔는 뭐를 한다?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저기 마킹하는 버릇들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버릇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항상 누구를 보호자에게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물을 주시하는 그런 행동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의무적으로 나간다. 걔를 운동시켜주기 위해서 나간다.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나간다. 이게 다 좋은 얘기죠. 근데 실상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산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산책을 해줘라. 자, 시간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 이것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허용되는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나갔을 때 즐거운 시간, 이럴 때 산책을 해주는 거지 마지못해 나가는 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셨죠? 산책 도중 기둥, 벤츠, 꽃밭, 다양한 환경에 마킹하는 반려견의 모습을 보면 당신은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무슨 생각이 들죠? 창피하잖아요. 눈치 보이잖아요. 좋은 기억이 심어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이 모습은 벌써 얼굴 표정을 볼게요. 지금부터는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사람의 표정을 보시고 니드줄을 보시고요. 요 아이와 이 아이와 이 아이 벌써 누구를 찍었죠? 사냥감을 찍은 거예요. 다음 동작에서 놓치게 되면 이 아이는 거의 100% 사고를 칩니다. 자, 3초를 기억할게요. 하나, 따라서 할게요.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이 산책 나가면서 걸어가는데 우리 반려견이 어떠한 목표물을 찍었어. 딱 쳐다봤어. 하나, 둘, 셋, 3초 했는데도 시선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둘 반 정도의 개를 끌어들여야 돼요. 이리 와 하고 끌어들여야 돼요. 나를 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자, 왜 이 모습은 최근 들어서 개 불림 사고가 있죠. 리트리버 두 마리가 이제 진돗개를 부른 사고가 있었고요. 진도견 리트리버 오브차카가 다른 반려견을 불어서 죽은 경우가 있어. 최근 사건이야. 사건 사고가. 이것이 역시 통제불능이야. 리트리버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자,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상시 걸어가면서 개들이 달려나가는 힘과 사냥감이 정해졌을 때 치고 나가는 힘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3 내지 5, 5배 이상의 힘을 가해죠. 그래서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런 그림이 됐을 때 빨리 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셔라. 자, 이거와 반대로 이 모습을 한번 볼게요. 아, 여기 보니까 뭐 테리어 견조, 피플 테리어도 있고, 하운드도 있고, 뭐 코카도 있고, 이 모습을 볼게요. 지금 줄 이렇게 보고 누구 보호자 옆에 이렇게 걸어가. 이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서 내가 서 있을 때 한 자리에 시선을 가지고 첫 번째 시선 불안하죠. 두 번째 시선은 와, 훈련 교육이 잘 됐네.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돼 있죠. 이런 시선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보호자를 쳐다봅니다.
이렇게 보호자를 찾아오는 것은 결국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세요. 자, 교육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강아지가 있으면 더 좋은데 옆에 딱 있어요. 자, 지금부터 잘 기억합니다. 자, 오른발 앞으로 기다려. 왼발 앞으로 기다려. 걔가 어디 있죠? 뒤에 있어요. 왼발 뒤로 기다려. 오른발 뒤로 기다려. 먼저 집에서 이 교육을 시키세요. 자, 요게 돼. 그러면 오른발 왼발 기다려. 이렇게 바뀝니다. 오른발 나가고 왼발 나가고 기다려. 걔가 어디 있죠? 뒤에 있죠. 자, 이 동작이 마무리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45도 각도 기다려. 턴. 걔가 어디 있죠? 앞에 있어요. 먼저 기다려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씩 합니다. 하나, 둘, 기다려. 하나, 둘, 기다려. 자, 미리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을 교육을 시켜. 자, 그 다음에 세 걸음 갈게요. 하나, 둘, 셋, 기다려. 따라서 할게요. 반박자 빠른 타이밍. 자, 교육의 핵심 포인트는 반박자 빠르게 명령하는 거예요. 잘 봅니다. 우리 아이가 옆에 있어요. 하나, 둘, 셋, 기다려 하면 걔가 여기 있어. 앞에 있어요. 이해가셨죠? 자, 하나, 둘 반에 기다려 하고 셋 하면 옆에 쓰게 돼 있어요. 이해가셨죠? 지금 반박자 빠르게 내가 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걸음 가다 통제를 했고요. 자, 걔들은 순간 훅 하는 게 있어야 돼요. 훅 뛰세요. 하나, 둘, 셋, 기다려. 또 다시 하나, 둘, 셋, 기다려. 빠르게 뛰어서 정지를 시키세요. 이 교육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다가 딱서부터 멈출 수 있게 돼 있어. 그러면 한 걸음 기다려. 두 걸음 기다려. 이 기다려 교육을 먼저 시키세요. 그럼 나중에 옆에서 벗어나는 것이 안 돼요. 옆에 붙는 것이 정확하게 따라 붙는 것이 되면 기다려. 자, 보호자 옆에 따라다니면 소통이라는 항상 누구를? 보호자를 주시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변화를 심어주시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줄은 느슨하게 줘도 옆에 딱 붙어. 내가 가방을 들고 손에 뭐 들고 가. 그래도 옆에 딱 따라 붙어. 이런 그림을 그려줬을 때 굉장히 해피하고 행복한 산책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자, 유튜브 영상 속에서 TV에서도 많이 소개된 것이 있어요. 어르신이 지팡이 짚고 가는 거 보셨죠? 박수는 뜬가요? 굉장히 연세 많으신데 한 걸음 가니까 걔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니까 또 한 걸음. 자, 만약에 그림을 바꿔볼게요. 지팡이 들고 내가 가는데 걔가 확 나가. 다음은 어떻죠? 걔를 놓치거나 사람이 넘어지거나 대형 사고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바른 산책 문화 만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자, 예절 교육의 시작 바른 산책, 바른 소통, 바른 교감은 뭐가 좋아진다? 바르게 산책하면 사람이 행복해진다. 자, 바른 산책 한 번만 정확하게 시키세요. 여러분 산책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동네 한 바퀴 도세요. 동네 한 바퀴 돌 때 올바르게 시켜서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럼 습관화된 모습으로 걔들이 걸어가는 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바른 산책 문화 만들기 효과. 비반려견과 타인에 대한 배려.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첫 번째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나만의 반려견이 돼서는 안 돼요.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면 예의, 범절, 예절 교육을 내 스스로가 시킬 수밖에 없고 에티켓을 지킬 수밖에 없다. 자, 안전한 산책을 통해서 지즘, 공격성 예방. 옆에 따라다니는 교육 하나만으로도 지즘과 공격성과 통제불능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따라다니는 교육을 시켜주세요. 반려견과 복잡한 도심 속의 산책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걔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산책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교감하는 산책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자, 반려견의 돌발 행동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자 불안감 해소 옆에 따라다니는 교육이 되면 돌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확연하게 줄여줄 수가 있어요. 누가 행복해요? 반려견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자, 반려견과 비반려견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 바른 산책 문화를 형성하는 거. 자, 늘어나고 있는 유기견을 감소시키는 거. 예절 교육이 잘 되면 버려지는 개들이 줄어들게 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말 정말 잘 들어. 정말 착해. 그럼 나는 못 먹어도 걔는 맛있는 거 해주죠. 나는 못 입어도 걔에게 좋은 거 다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나는 아파서 병원 못 가도 반려견이 아프면 바로 병원 달려갑니다. 근데 맨날 나 물고 짖고 스트레스 많이 줘. 병원 갔더니 병원비 얼마? 검사 한번 받으니까 100만 원 이것만 하면 지금 들어와. 이걸 내가 데리고 있어야 돼 말아야 돼. 뭐 고민 많이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민할 이유는 없거든요.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책임감 있는 보호자, 한국의 매너 있는 시민경 교육으로 개물림 사고 예방할 수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 산책 훈련하는 것이 이게 몇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 다 데리고 오면 제가 20-30분 안에 다 제가 원하는 그림을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아닐 것 같죠? 나중에 동구청에서 행사 만들어주시면 강아지 데리고 오세요. 그때 가르쳐줄게. 되게 썰렁한가 본데 가르쳐준데도 싫어하시네. 네? 자, 이런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만들어주시면 이 교육 자체가 리더가 하나가 있으면 보호자가 리더십이 정확하게 통제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다 따라합니다. 왜요? 어떻게 왜 그럴까? 교육시키기가 한 사람 1대1 교육하기보다 10명, 20명, 20명 한꺼번에 교육하는 게 더 쉬워요. 왜 쉬울까? 옆에 다른 애는 열심히 잘하는데 내 개는 말 안 들어. 창피하거든. 그래서 열심히 줄채고 열심히 따라서 합니다. 이해가셨죠? 즉 교육은 한번 시작하면 걔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보호자가 바뀌어야 되냐? 여기 핵심이 있어요. 평상시에 하던 습관에서 정확하게 리더를 해주시면 걔도 뭐지? 따라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래서 첫 번째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리더줄을 잡으세요. 기억하세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걸 시키세요. 따라 걸어가는 거를. 내가 당당해지면 걔도 어떻게 바뀌냐? 보호자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그냥 가서 어설프게 다루죠. 어설프면 걔도 자기 하고 싶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정확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라. 자, 바르지 않은 산책의 문제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빨리 진행할게요. 자, 바른 산책이 되지 않는 것은 예절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반려견 서열, 관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서열도 문제가 되고 예절 교육이 되지 않아서 통제가 어려운 아이들. 그 다음에 페트케 펫매너 교육을 무시하는 사람들. 자, 보통 교육은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교육을 시키세요. 그럼 우리는 전문가가 훈련 사람 말이죠. 교육을 시키라고 이야기하면 왜? 훈련비 많이 들어가는데 왜 시켜야 돼?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육을 받고 내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하나의 책임감입니다. 본인들의 책임감,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고, 만족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착한 아이가 됐을 때 만족도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교육을 받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장 생각하는 것이 과연 될까? 교육비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교육센터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세미나도 많고요. 지자체 행사도 많고.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신다고 하면 아이들 데리고 가서 무료 교육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내생활 보호자 역할 하지 못한다. 실내생활에서 보호자 역할 하지 못한다. 뭐 대소변 못 가리는 거, 분리불안, 지증,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지증과 공격성 통제 불능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보호자 중심점 아까 이야기했던 거 옆에 함께 걷는다. 보호자 앞에 걷는다.
뒤에 따라온다. 보호자가 안고 다닌다. 유모차를 태우고 다닌다. 유모차는 언제 태우냐면요. 요즘 박람회 같은 데들 많죠. 복잡한 환경 있는 데는 아이들 한 마리씩 통제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유모차 태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기, 진짜 저기 2, 3개월 된 거, 노령견, 아픈 게, 이런 환기식 때 유모차를 태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 태우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옆에 함께 걷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켜주셔라. 자, 지금도 이제 내드립합니다. 이렇게 줄 길게 들으셨죠? 복잡한 환경, 많은 사람들, 따가운 시선, 이 모습이 되면 옆에 또 사람 지나갈 때 굉장히 불편함을 제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아파트, 빌라, 주거 형태, 문제 행동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문제, 뭐 쌓여가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산책만 제대로 시키시면 이런 문제가 되는 것도 확연하게 줄여줄 수가 있다. 자, 지금 이제 교육하는 모습을 볼게요. 뛰는 거, 걷는 행복, 달리는 즐거움, 교감과 소통하는 사랑스러운 느낌, 바른 산책의 효과로 본 심리 상태입니다. 자, 외출하는 자신감, 외출할 때 자신감이 생기죠. 우리 아이가 정말 착하게 잘 들어요. 자, 지금 이곳에 반려견 한 마리 와 있는 거 아시죠? 모르죠? 알아요? 뒤에는 모르시죠? 근데 지금 1시간 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한마디 짖었을까요?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어요. 저기 앞에 있거든요. 자, 저랬을 때, 저런 모습이 그려졌을 때 보호자님은 뭐를 가져? 자신감.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누구죠?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예요. 화보 촬영한다고 좀 폼나게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잘 따라오니까 괜찮습니다. 왜 안 나와?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그림 보고요. 자, 이거 놓쳤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이 그림도 볼게요. 이 작은 게 참 굉장히 우아하죠. 근데 이 아이는 가면서 뭐를 할까? 짖겠죠. 많이 짖겠죠.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 뒤에 따라오는 아이고요. 이 뒤에 따라오는 아이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부모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 자, 앞으로의 그림은 어떻게 만들어줄까? 끝났나 보네. 자, 그림이 하나가 빠졌는데요. 이 그림 한 가운데에서는 대형견, 할머니가 니드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 이런 그림을 만들어줬을 때 가장 행복한 산책이 될 수 있다. 정리해 드릴게요. 따라서 합니다. 리더십. 자, 리더십은 개를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 교육에 있어서는 핵심 포인트는 반박자 빠른 타이밍. 따라서 합니다. 반박자 빠른 타이밍. 반박자 빠른 타이밍은 내가 그만치 빨리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개들이 막 짖었을 때 그때 가서 안돼 하면 이미 흥분 상태로 업그레이드 됐어. 통제가 어려워. 짖기 이전에 미리 통제하면 개는 차분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셨죠? 자, 세 번째, 칭찬과 야단의 구분. 아까 얘기했던 건 칭찬, 야단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칭찬과 야단 두 가지가 핵심의 기술이에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런 명령어는 다양한 동작을 가르쳐 주는 거지만 동작에 마무리 칠 수 있는 것은 칭찬과 야단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는 것. 자, 마지막으로 뭐부터 교육을 시켜라? 바른 산책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바른 산책. 자, 지금부터는 다른 거 앉아 엎드려 기다려 중요치 않습니다. 바른 산책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걷고 있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맥락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옆에 따라다니는 교육을 시켜놓고 제 말이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나중에 한번 다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훈련소 가면 옆에 따라다니는 교육 맨 먼저 시키잖아요. 시키는 이유가 개를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해가셨죠? 자, 저희가 이제 동구청 가면 제가 홍보대사도 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파트 단지도 저희가 선정을 돼서 시범단지 뭐 이거를 한번 다른 산책하는 것들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다니면서 저희가 산책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전라도 광주 쪽으로 또 가거든요. 진주, 광주, 천안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홍보를
설명을 해주시고 올바른 산책에 대해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다고 하면 함께 동참해 주신다고 하면 반려문화가 굉장히 자리 잡을 수 있다. 자, 오늘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한번 받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여기 굉장히 많으신 분이 계신데 한 사람이 질문하면 여기 있는 100명이 오늘 배우게 됩니다. 질문 안 해주시면 저는 짐 싸가고 가면 됩니다. 네. 자, 누가 먼저 질문할까요? 네, 맨 뒤에. 지금 그 12년째 기르고 있는데 처음부터 분양을 한 게 아니고 그 강아지가 한 4집 이상을 거쳐서 저희 집에 이제 그 언니 한 이틀만 봐줘 해서 애들이 우갈 데 없는가 보다 해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그냥 애들이 했어요. 자기들이 하겠다 했는데 다 내일이죠. 그런 분들 여기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저기 막 누가 이렇게 초인종만 누르면 난리가 나요. 그리고 집에 누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저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초인종을 누른다는 것은 누가 집에 온다는 거를 알고 반가운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반가워서 그렇고 누가 집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엄청나게 짖어요. 얘가 짖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반가운데 이제 딱 앉았다가 일어나면 움직이는 대로 짖어요. 가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한 12년 정도 해보니까.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집에, 우리 집에는 거의 그래서 그 누구 오면 밖에서 그냥 만나고 집에 안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저기를 하면 그 어디 이제 나가고는 싶어 해요. 나가고는 싶어 하는데 데리고 나가면은 진짜 막 동네가 시끄러워요. 막. 그러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차를 태우고 다녀와도 깜빡이 소리만 나면 막 거의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이게 너 데리고 지금 어디 이쪽으로 가자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해서 저기 했는데 이제 가는 동안은 굉장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거기서 집에 가자 해서 올 때는 되게 얌전히 와요. 그게 지금 이게 12년이 됐어도 그게 저기가 안 없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산책만 나가면 밖에 나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몇 년 동안은 거의 산책을 못 지켰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은 그 투석을 시작한 지가 이제 5년 지나고 6년째 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제가 거의 매일 지금 산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초인종 소리는 항상 이제 걔들은 이제 소리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소리는 아주 다양한 거. 그 중에서 이제 초인종 소리는 반드시 누군가가 오기 때문에 가장 걔들이 예민하거든요. 그러면 저 더 심해지면 바깥에다 뭐라고 쓰냐면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이렇게 써놔요. 저 그런 집 가면 초인종 겁나게 눌러. 소리는 소리를 써. 이제 저희들은 이제 회피라고 합니다. 회피. 어떤 행동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벗어나려고 하죠. 자, 초인종 소리 같은 경우는 누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 사람을 좋아하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갑다고 표현을 합니다. 진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면 표현하고 난 다음에 짖어 안 짖어요? 안 짖어요. 계속 짖는 것은 경계심이 강한 거, 예민한 거, 심지어 불안감이 큰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성향이거든요. 보통 교정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양합니다. 포인트 트레이닝. 우리가 이제 좀 지나면은 포인트 트레이닝은 개칫, 방석을 이야기하거든요. 정해진 곳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교육.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기다려 교육이거든요. 인위적으로 포인트 트레이닝을 시키기도 하지만 저런 거 빨리 고치고 싶으면
교육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초인종 눌러요. 초인종 띵동 누르면 아까 뭐라 그랬죠? 집안에 들어가면 뭐가 없다. 목줄과 니드줄을 하지? 안 해요. 목줄과 니드줄을 합니다. 먼저 합니다. 초인종 띵동 누르면 현관문 앞에 걸어갈 때 걔가 누구보다 앞서면 안 돼. 보호자보다 앞서면 안 돼요. 앞서 나가지 못하게끔 통제합니다. 그 통제를 해서 초인종 현관문 앞에까지 가요. 현관문 앞에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현관문에 사람이 서 있어. 와! 당겨. 한번 따라. 다시 뒤로. 와! 당겨. 이것을 3내조의 반복 교육을 합니다. 반복을 하면 처음에는 막 짖지만 두 번째부터 통제를 하면 짖는 횟수가 줄어들어 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이래서 보호자가 직접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역으로 개들은 굉장히 비겁한 동물이에요. 자기보다 세면 바로 복종합니다. 순응합니다. 자기보다 만만하면 덤벼, 물어. 아예 만만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 내가 니드 줄을 메고 들어온 손님에게 줄을 넘겨줘요. 넘겨주고 난 다음에 후다닥 하고 내가 어디로 가? 방으로 들어가. 그럼 강아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러고 있어요. 엄마한테 가면 이러고 있어요. 네. 원리는 간단합니다. 보호자가 서 있고 들어온 손님이 역으로 당깁니다. 이리 와. 옆으로 그냥 당겨. 그럼 옆으로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걔가 차분해지게 돼 있어요. 또 보호자가 불러. 옆에서 막 불러. 이리 와. 불러. 그러면 보냈다가 다시 당겨. 이리 와. 하고 당겨. 옆에. 그것도 보상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호자님 먼저 거실로 들어가. 들어온 손님이 니드줄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럼 서열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에게 바뀌었죠? 들어온 손님에게 서열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면 손님이 갈 때까지 안 짖어. 이것이 개들의 행동이거든요. 자, 처음에 왜 줄을 쓰라고 하냐면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교육을 할 때 일주일 동안 하면 3일 동안은 목줄과 니드줄을 아예 합니다. 아예 해놔요. 왜? 즉발즉석 바로바로 통제. 그 다음에 3일 동안 명령을 내려주면 칭찬과 야단을 알기 시작을 해요. 3일 지나면 니드줄 끌어줘. 또 지지를 쫓아가서 목줄 매서 니드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3일 동안 묶었다 끌었다 반복을 해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다면 걔가 뭐를 알아? 칭찬과 야단을 알아요. 그 다음부터 말을 잘 듣게 돼 있거든. 근데 효과적으로 교육시켜주기 위해서 포인트 트레이닝이 여기서 필요하거든요. 걔들은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 통제 안 되는 아이들 갈 곳이 없어요. 거의 집에 가면 개집이 없어. 집이 어디? 침대, 사람 품속, 소파. 그래서 집을 정해주는 거. 집을 정해줘서 올라가 기다리로 변화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리더자가 누구냐에 따라 틀려져요. 이제 심리로 들어가면 굉장히 재미난 거 많아요. 제가 이렇게 소파에 앉을게요. 현관이 좌측에 있어. 걔가 평상시 생활할 때 걔가 어디에 있느냐? 보호자 무릎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도 완전 틀려. 왼쪽에서 있는 아이들은 항상 문을 주시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후다닥 하고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관찰해 보시면 좋고요. 현관문으로 이동할 때 교육을 먼저 어떻게 나와 같이 가는 교육을 시키세요. 그것도 안 되면 뒤로 보내놓고 나만 나가는 교육을 시키세요. 그럼 혼자 뒤에서 깽깽거리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공간 올려서 기다리는 교육으로 연결을 시켜줘라. 이해하셨죠? 제일 쉬운 게 니드줄 잡고 당기는 거 3내조예요. 그거 한 다음에 보호자가 들어온 사람의 니드줄 주고 먼저 들어가고 손님이 니드줄 당겨서 같이 이동하는 거. 그러면 나갈 때까지 짖지 않습니다. 이걸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를 한다? 보상을 합니다. 짖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보상을 해줌으로써 걔들이 빨리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셨죠? 이해 안 가셨으면 전화 주세요. 자, 두 번째 갈게요.
그 개 집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얘는 그 집을 해주면 집에다 똥을 그렇게 묻어놔요. 자, 그 아이 같은 이제 배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변을 여기저기 막 지지는 것은 진짜 대소변을 못 가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불안감이 커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불안감이 커진 거는 그 행동은 습관화된 행동이라 그랬죠. 한번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놀래서 저 개집에 너무 대소변 봤다 그러면 계속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개집을 치우시고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 방석에다가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석에 또 올라가서 저 포인트는 자 여러분들이 개들이 어디서 대소변 안 싸죠? 어디 가면 대소변 안 싸죠? 없는데 좋아하는 장난감 가지고 가는 곳 그곳에서 대소변 안 가요. 저 방석을 깔아서 거기서 대소변 본다고 하면 새로운 거 갈아주고 거기서 며칠 동안 간식을 갖다 계속 놔주세요. 간식을 놔주시면 거기서 대소변 안 봅니다. 그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앞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 저기 앞으로 오는 동안 오시는데 이제 여러분들 저질의 행동하는 곳 있죠. 막 물어 뜯는 거. 그것에도 관심 놔주면 그건 잡을 수가 있어. 네. 그렇게 이제 좋아하게끔 만드는 곳은 걔는 본능적으로 어디 자기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쉴 수 있는 곳이 먹이, 간식, 장난감 가서 쉬는 곳이 걔들이 가장 편한 장소입니다. 자, 예, 안녕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 꼭 써야 돼요. 안 쓰겠습니다. 개를 산책하다 보면은 다른 분들 중에는 자기 개는 짖지도 않고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교육을 잘 시켰다 했는데 와갖고 자 친구야 하면서 제가 산책시키는 개 다가오는 개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럼 저는 행동을 다가오지 마세요. 저는 싫습니다. 그게 그렇게 제가 행동을 하는데 그게 옳은 행동인지 아닌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아이가 나랑 같이 산책하는데 다른 개가 오는 것을 싫다 하면 지금처럼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사실 패티켓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강아지를 만날 때 인사를 시킨다고 해서 냄새를 맡고 올라타게 하고 막 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아까 전 이야기했듯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보호자 옆에서 양쪽에서 같이 쓰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이미 이 아이는 뭐를 수집을 하죠? 암컷인지 수컷인지 나에게 경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그 경계심이 있다 하더라도 달려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못하게 정확하게 통제해 주시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했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우리 아이가 민감할 수도 있고 우리 개가 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 마세요 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죄송하지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애견 카페 모임도 있고 서울이나 다른 데는 애견들 우리 장소가 있잖아요. 그럼 목줄을 풀어놓고 같이 이제 어울릴 수 있게 하는 장소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도심에서나 어디 하다못해 저기 이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잔디밭만 있으면은 좀 그렇게 하는 개를 자꾸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애견 운동장, 애견 카페 이런 데 시설 많이 가죠? 자, 여러분들 왜 가시나요? 그 풀어놓으려고. 풀어놓으면 좋은가요? 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풀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함께 걸어서 가만히 옆에 같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노는 걸 즐기는 거. 보통 이제 애견 카페 운동장에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통 특정인 공간에서 개를 끌어놓게 될 때는 어떤 거?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이 써도 돼요. 근데 새로운 아이가 한 마리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전부 다 목줄을 잡아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왜일까? 잘 아는 개가 한 마리 들어오면 우르르 몰려 들어갑니다. 그럼 그 개는 또 잘못하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같이 함께 기억해서 막 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걔들이 물렸어, 상처났어. 그럼 누구 싸움 나죠? 보호자들 싸움 납니다. 이것이 바른 행동이 아니거든요. 제가 놀이터에 가면 저희가 쉽게 설명드려서 드리기 위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가 키즈카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엄마들이 키즈카페 왜 좋아하죠? 애기들 놀아주려고? 엄마들이 편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엄마들 편하려고 키즈카페 가고 아이들 그런 데 가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엄마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거거든요. 예, 함께 놀아주는 거지. 혼자 막 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강아지도 마찬가지,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 숫자가 늘어난 만큼 사건 사고도 많이 터지는 것이 항상 평상시는 괜찮다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 돌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아무리 순환계라고 해도 물릴 수도 있고 또 물 수도 있어. 언제 어느 때든 또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물리고 난 다음에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 개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사람은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패티크 에티켓 예절의 가장 기본은 줄을 잡고 함께 다른 개들 노는 모습을 보거나 같은 한 장소에 있어도 편안함을 제공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회성 교육은 굉장히 훌륭하게 됩니다. 꼭 개가 막 뛰어논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뛰어놀고 싶으면 이등줄 잡고 여러분 같이 뛰세요. 근데 안전한 장소에 있으면 좀 편안하게 놀게 해주세요. 근데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는 항상 남을 먼저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를 들어가자마자 끌어놓고 그 다른 개 안에 있던 개가 왕해서 물면 그 다음에 대처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항상 남을 배려하는 것은 먼저 내가 여러 마리 같이 있다 하더라도 한 마리 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니들 줄을 잡아주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자,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이렇게 갈게요. 저 거기도 받아드릴게요. 짧게. 안녕하세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강아지는 되게 다른 강아지를 보면 흥분을 잘하는 강아지예요. 그런데 그냥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멀리 있는 상황에서도 얘가 빨리 인지를 하고 되게 잘 짖어요. 얘가. 그때는 제가 막 유튜브나 그런 걸 보고서 저도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뭐 안아주면 오히려 잘 안 짖게 되지만 안아주면 안 된다고 해서 안아주지는 않고 뭐 앉아나 뭐 막 이렇게 목줄을 잡아라 이런 걸 해봤는데 오히려 너무 흥분을 해서 저한테 전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공격성이 강하니까 앞으로 달려나가는 게 더 물어봐 해보세요. 물어봐. 자, 여러분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걔들이 흥분을 하면 기본적인 자세는 이게 머리고 그다음에 고개가 돌린 상태에서는 엉덩이를 밀어서 이렇게 날 쳐다보게 해요. 이리 좀 밀어봐. 쭉 밀어가지고 날 쳐다보게. 이렇게 교육을 몇 번 반복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그래? 물어봐. 걔가 옵니다. 흥분을 앞에 가요. 제가 걔를 확 밀어버려요. 물어봐 하고 확 밀어. 그럼 걔가 신나게 가서 물 것 같죠? 물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 내가 니들줄이 당긴 상태에서는 걔들은 더 살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해요. 물어봐 하고 쫙 밀어. 밀면 걔는 기고 막 쓰게 돼 있어. 그래? 옳지. 와? 하고 가감하게 뒤로 붙이세요. 다시 한번 물어봐 보내. 그럼 두 번째는 거의 더 버팁니다. 다시 와! 하고 내가 통제를 해요. 아까 뭐라 했어요? 결론은 리더십이에요. 결론은 리더십은 정확하게 내가 통제를 하셔야 되는데 하는 동 마는 동 그 다음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보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와! 했으면 옆에 섰으면 그때 반드시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개가 돌아가기 전에 약간 3초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2초 정도 되면 당기는 거예요. 고개 시선. 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줄이 없나? 니들줄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니들줄이 당겨지죠. 거기가. 당겨진 상태에서 걔를 니드하면 통제 안 돼요. 줄은 느슨하게 놔주고 툭! 하고 니들줄 느슨하게 줘야 돼요. 이게 기술이에요. 줄이 당긴 상태에서 당기는 거는
것은 제가 허리 잡고 그냥 그대로 당기는 것 같고 툭 하는 것은 걔를 반동 주듯이 툭 치워줘 줄을 놓고 툭 쳐줘야지 걔들이 뭐가 와? 신호가 옵니다. 신호를 올바르게 줘야 되거든요. 신호를 올바르게 줬을 때 니들끼리 팽창되는 상태로 하지 마셔라. 이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싸워보라고 물어보라고 보내놓고 툭 당겨놓으면 걔가 딱 쓰게 돼 있거든요. 그때 옳지. 이걸 정확하게 있고 항상 생각해. 어깨 딱 펴고 자신감 있게 내가 꽉 자신감 있게 해주면 걔는 바로 통제가 됩니다. 그래요? 자, 5시까지나 조금 더 받을 텐데 지금 들어갈게요. 아까 그 차에서 그 얘기를 뒤에서 하셨는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차를 타면은 운전석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운전석 못 가게 하면 계속 짖어요. 그래서 병원 가고 어디 갈 때가 참 너무 힘들어가지고 통제가 안 돼요. 자, 뭐 차에 타고도 이동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석에 그 사고 자칫하면 사고들이 많이 나고요. 특히 이제 차 탔을 때 많이 짖는 아이들 같으면 분사이 되다 보니까 또 사고 위험들이 높거든요. 자, 크레이트 훈련을 먼저 시키세요. 크레이트 훈련을 어디서부터 시키냐면 잠자는 혹시 침대에 같이 주무시나요? 아니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크레이트를 잠잘 때 잠금 장치를 해주세요. 잠금 장치가 있는 크레이트를 써서 들어가는 것을 습관을 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만 가지고 다녀? 계집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근데 차에 탔을 때 이미 습관은 어디로 돼 있어? 운전석으로 돼 있거든요. 사람 무릎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크레이트를 데리고 들어가 평상시에 자는 것을 들어가는 것을 시켜주고 캔넬을 어디? 옆에 조수석에 같이 놔줍니다. 놔주시고 방향을 저를 보게끔 하고 잠금 장치를 넣어주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크레이트 안에만 들어가면 습관화가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어디로? 뒷좌석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포인트 트레인이라고 그랬어요. 기다릴게요. 포인트 트레인은 방석, 개치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자, 어떻게 되냐면 방석을 놓으시고 자, 어디? 하우스 올라가 간식 그 올라가 하면 방석에다 간식만 놔주세요. 그럼 처음에는 간식 먹기 위해서 어디로 가? 방석으로 가요. 그냥 올라가 그 다음에 기다려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 그럼 나중에는 뭘로 가지고 가? 방석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평상시 쓰던 교육했던 물품을 가지고서 이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켜주는 거 좋고요. 잠자리만큼은 철저하게 캔넬에 넣어서 재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잠자리는 자기 품속이 돼요. 자, 분리불안인 아이들이 사람하고 떨어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뭐 때문에 보호자가 계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품에서 떨어지면 예민한 행동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거고, 그다음에 품속은 안겼을 때 편하잖아요. 그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계집은 가장 편한 공간으로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를 주셔라. 그렇게 한번 시켜보세요. 자, 아까 정확히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를 2마리를 키우는데 막내가 푸들이에요. 근데 얘가 데려왔을 때부터 4개월에 데려왔는데 데려왔을 때부터 똥을 자꾸 먹어요. 근데 똥을 먹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사 놓고 뭐 침대로 갖고 올라온다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 유튜브나 이제 다른 걸 보면서 이제 뭐 딱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뭐 닭뼈도 닭 날개뼈 이런 것도 먹여보고 그리고 밥도 많이 그냥 줘버려보고 뭐 똥에다가 레몬이나 식초도 뿌려봤는데 계속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쳐질 수 있는 건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지금 얘는 1년 한 3개월 됐어요. 자, 10분쯤 관심이거든, 관심. 특히 이제 대소변은 보호자님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대소변은 언제 싸고 언제 먹는지 알아볼래요? 몰라요. 귀신같이 하거든요. 보통 이제 원인들은 어렸을 때 이제 식탐, 뭐 2마리 3마리 해줄 때 더 심하고요. 식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육류 원주에 간식을 많이 먹는 아이들.
육류일주의 간식 많이 먹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살이 너무 찌거나 커진다고 해서 사료량을 적게 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식곤증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가 됐어? 결론은 습관성이 돼버렸죠. 자, 그것도 이제 시간을 정해놓는 거거든요. 시간. 내가 식곤증을 고치려면 먹이 주는 시간을 딱 정해주셔야 돼요. 근데 간식 다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어디? 잠을 캔넬 안에 재우는 게 제일 좋아요. 캔넬 안에 재우면 어떻다? 다음 아침까지 대수변 본다. 안 봐요. 안 보면 꺼내자마자 먹이를 주고 바로 대수변을 볼 수 있게끔, 아니면 대수변 볼 때 밖에 나가서 오히려 대수변을 밖에서 보게끔 보고 바로 며칠 동안 치워줘야 돼요. 며칠 동안 치워주면서 잘 봤을 때 그때 보상을 해서 간식을 아주 적은 양을 줍니다. 보통 간식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배변 문제가 있을 때는 간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보상에 의한 간식 주는 것은 적은 양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훈련의 기초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정해진 시간, 배변은 습관적 행동입니다. 습관적 행동. 사람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화장실 가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는 시간 되면은 그 시간대 많이 가죠. 걔들도 체내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변 보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는데 그 시간이 아차 하는 순간에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캔넬에 넣었어. 7시에 배변 활동을 해. 그러면은 7시 되면은 캔넬에서 걔를 데리고 배변 활동을 하게끔 지켜보고 있다가 대수변 싸는 것에 보상을 한다든지, 이것을 며칠 동안 꾸준하게 반복하셔야 됩니다. 매달리셔야 됩니다. 결론은. 자, 화장실 대수변 못 가리는 애들도 똑같아요. 대수변 못 가리는 아이들도 보호자가 매달려서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배변 교육이 쉽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고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배변이에요. 근데 쉽다는 것은 왜 쉽냐면 내가 매달려서 교육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매달리지 않으면 어려운 게 배변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은 그 시간과 규칙을 정해서 배변 활동할 때 바로 치워주는 거. 그거를 며칠 동안 하셔야 됩니다. 보통 두 마리 이상 있을 때 싸우는 이유 가장 큰 원인은 보호자가 제일 커요. 보호자가 제일 크고, 걔들은 서열을 지키는, 영역을 지키는 동물이거든요. 그 다음 걔는 또 뭐가 있냐면 서열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이즈가 크고 적은 상관없이 오로지 힘의 원리에 의해서 강자와 약자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둘이 잘 놀아도 누가 있으면 싸워. 보호자가 있으면 싸워. 그러니까 보호자만 있으면 싸우는 이유가 보호자가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자, 보호자는 그 개에 빼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약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요. 언제? 보호자님이 계실 때.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이제 개 두 마리 싸울 때는 제일 좋은 거는 두 마리가 싸워서 서열을 정해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싸우는 모습 보면 그 모습 그대로 보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계속 말리잖아요. 말리다 보니까 마주칠 때마다 더 싸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냥 보호자 때문에 그렇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그 개들의 서열은 정해져 있어요. 서로 정해져 있는데 보호자가 가면 그 개는 자기 사랑, 자기 관심이거든. 그래서 더 깨끗거리고 더 달려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두 마리가 싸우면 약자가 있어요. 약자. 물린 개는 사실 밀어내야 돼요. 근데 사람 심리가 물린 개를 밀어내나? 아니죠. 물린 개한테는 괜찮아고 물은 개는 이런 쉽게 왜 물었어? 그럼 서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린 개도 약한 개는 그냥 내가 나가서 짖거나 뭐하면 그 개를 뭐라고 못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싸움을 하잖아요. 이해하셨죠?
두 마리 서열 관계라는 거는 둘이 정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의 사람의 개입에 의해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물린 개를 더 냉정하게 밀쳐내고 물은 개를 부닥거려주면 나중에 보호자가 나타나도 약한 개는 보호자가 있을 때 와서 으르렁거리거나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게 보호자가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일어난다. 또 가볼까요? 자, 이제 네. 그럼 뭐 앞에 안 하신 분부터 할게요. 네. 낮에 산책도 하고 쉬고 잘 배변도 잘 하는데 꼭 밤에 잘 때 저희 그 강아지는 하우스에서 자고 저희는 각자 방에서 자는데 엄한 데다가 쉬를 하는 거예요.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데 근데 어떨 때는 그러고 어떨 때는 안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개들은 무엇을 하는 개죠? 개들은 영역을 지키고 집을 지키는 본능들이 있어. 이해가셨나요? 개들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영역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대변과 소변을 봅니다. 대변을 넣든지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해요. 이것이 개의 입장에서 잘못된 행동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잘못된 행동이지 개들의 행동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야. 밤에 잠자는 시간, 예를 들어 낮에 같은 경우 낮에 사람 있거나 뭐하거나 할 때 그런 행동을 안 해. 왜? 누가 있어? 보호자가 있어. 근데 밤에는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잠자잖아요. 밤날까지. 그 활동에서 그 영역을 누가 지켜? 그 아이가 지켜. 걔는 자기가 집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영역 표시 행동이거든요. 자, 이해 가셨나요? 혹시? 영역 표시에 의한 행동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그거를 또 싫어. 그 행동이 싫어. 보호자님 생각했을 때 싫어. 그럼 뭐를 해줘야 돼? 똑같아요. 잠금장치가 있는 개 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금장치가 없으면 언제 어디든 다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자, 잠금장치가 있는 개 집을 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갖는 생각이 뭐죠?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사실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개들이 안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자기만의 공간이거든요. 좁고 밀폐된 공간이 가장 행복한 공간이에요. 개들이 가장 좋은 공간이 어디냐? 그러면 침대? 그럼 침대를 한번 볼게요. 침대에 들어가면 어디서 자, 개가? 이불 속으로 거의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침대에 들어가면 사람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 다리 사이, 팔 사이, 목 사이 최대한 밀접된 부분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쵸? 이거는 본능적으로 잠금장치가 있다? 좁은 공간이다? 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공간입니다. 이 습관 자체가 처음에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규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앞으로 반려견 기르실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 와서 며칠 동안 할 때는 잠금장치가 있는 개집을 쓰시는 거예요. 없이 자율적으로 들어가면 대소변의 문제, 지짐의 문제, 활동 반경의 문제점들이 생겨나요. 잠금장치가 있는 것은 하나의 뭘로 바꾸시는 규칙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1시간 반 넘게 강연을 했어. 근데 앞에 계신 두 분이 막 들락날락 그냥 5분 10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해봐. 누가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잖아요. 제가 강연하는 시간만큼은 자리 지켜주시잖아요. 이것은 뭐다? 즉 규칙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어떤 교육을 시킬 때 필요한 도구들이 무엇인가? 그럼 개집이다. 개집의 가장 큰 도구는 뭐다? 잠금장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자, 개집 훈련 그러면 저희는 개집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시켜요. 특히 이제 크레이트 훈련, 뭐 훈련소나 뭐 교육센터 가서 개집 안에 가던 거 보면 여러분들 막 짜증날 거야. 그냥 넓은 데 막 놀면 좋지. 그쵸? 그 생각을 하겠죠. 거기 갔다 가셨으니까 오늘 이 사람들 다 가고 여기서 오늘 여기서 주무셔 혼자.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어디? 나의 집, 내 방 들어갔을 때 가장 편하거든요. 걔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정해진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자, 아까 어떤 분이었었죠? 앞에. 네, 안녕하세요. 3살 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1살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얘가 1살 때 그 전체 미용을 하느라고 한 3-4시간 정도 샵에 맡긴 뒤로 그 샵에 그 상기견이 5마리 그 있는 샵에다가 제가 맡겼었거든요. 그날부로 사람을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살 때부터 3살까지 항상 저랑 1+1으로 같이 다녀야 돼요. 만약에 제가 같이 갈 수 없는 장소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집에 이제 다른 가족을 불러다 놓고 제가 여기로 온 거거든요. 얘는 제 개인적인 시간이 전혀 얘가 그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잘 때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또 침대에서 같이 자고 소파 카우치는 완전히 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를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놀다가도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 그냥 시선이 계속 저만 따라다니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도 못 가요. 그냥 무조건 먼저 앞장서고 요즘엔 이제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들면 난리가 나요. 짖어요. 뱉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고 사실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큰 문제 같거든요. 자, 분리불안, 요즘 분리불안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예전에 분리불안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의 우리 반려견들 의인한 사람처럼 대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 이제 경제들 많이 생기거든요. 이 분리불안이 심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근데 저기서 또 한 단계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해로 바뀌어져요. 침 흘림, 씹는 거, 이런 것들도 또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또 작살내죠. 사람 보이지 않으면 난리 납니다. 자, 분리불안 잡을 때는 더 사람이 큰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집을 정해주세요. 집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강아지 처음에 기르실 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침대에서 같이 자죠. 나중에 짖어. 분리불안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공격성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늘 끌어안고 다니는 아이들. 자, 분리불안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나를 따라다니는 아이들. 처음에 이쁘죠. 강아지 때 내가 저 거실 가면 거실 가고 방에 안방 가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고. 요즘 화장실 갈 때 어떻게 문 열어놔? 그 다음에 또 심한 사람 어떻게 해요? 아예 들어와. 그렇죠. 자, 이거 졸졸졸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분리불안이 시작이 돼요. 그럼 나중에 사람이 없으면 걔는 하울링하거나 짖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땐 또 시간이 지나면 가족 중에 지금처럼 누군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고치고 싶으면 굉장히 냉정해져야 돼요. 이거는 진짜 나오실게요. 네. 자, 개집이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거는 개가 가야 될 공간이 없어. 지금 이제 사람의 공간이 이제 보호자님이 개집이 된 거예요. 개집이라는 것은 개가 가장 편한 공간이거든요. 자, 볼게요. 여기가 지금부터 이 개집이야, 이게. 이 개집이야. 이리 오세요. 자, 처음 교육은 개집을 먼저 교육시킵니다. 하우스. 갈게요. 가세요. 자, 오세요. 자, 하우스. 제가 하우스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사람 있을 때. 교육하면 들어가라면 들어가게끔 시키셔야 돼요. 자, 어떤 거와 똑같냐면 상처를 줘야 됩니다. 상처를 줘야 돼요. 볼 때마다 뭐를 시켜? 이렇게 따라와. 하우스? 볼 때마다 떨어지는 교육이 첫 번째 돼줘야 돼요. 근데 하우스 이렇게 올라와 했는데 하우스 했는데 가게가 가다 말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죠. 그럼 도대체 우산포고 있다 다시 와. 이게 지금 강아지들의 행동이거든요. 하우스를 시키면 내가 먼저 확 밀어냅니다. 가! 밀어냈어. 처음에 며칠 동안 상처를 줘요. 하우스는 왜? 갈 곳이 없거든. 어디에? 침대를 갈 수 없고 사람 품속으로 갈 수 없고 내 상처를 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사모님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해.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내 목소리가 들려. 어떻게 하실래요? 저를 찾아오겠죠. 근데 내가 볼 때마다 야단쳐. 맨날 혼내. 보이지 않아. 내 목소리 들려. 어떻게 하실래요? 도망가죠. 숨을 곳을 찾아 도망가게 되십니다. 자, 교육이라는 것은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 교육을 시켜. 하우스를 정확하게 시켜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좀만 보면 뭐라 그러면 줄 갖다 빡 쳐도 땡소리가 나 좋아. 들어가서 떨어지는 교육을 첫 번째 시키세요. 그러면은 누가 힘들어? 보호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 교육시킬 때. 근데 떨어지는 교육이 됐어.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슬픔을 눈 크게 뜨고 그냥 뚝뚝뚝 하면 마음 아파서 또 어떻게 미안해. 그 순간 지게 돼 있습니다. 냉정하게 하세요. 떨어지는 것이 됐어. 뭘로 바꿔? 이루화로 바꿔. 이루화로 바꾸세요. 이루화로 바꿀 때 이때는 산책도 좋고 놀아주는 것도 다 좋아. 다 했어. 그 다음에 다시 뭐를 시켜? 저리 가. 즉 교육시킬 때 떨어지는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셔야 돼요. 특히 분리불안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서 보호자가 냉정하게 해주게 되면 걔는 나중에 나에게 다가온다 안 온다. 안 오게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안 오게 하는 것이. 근데 뭐가 없었다? 걔가 쉴 곳이 없었어요. 쉴 곳이. 그래서 걔 집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방송을 만들었어. 이번에는 또 잠금장치로 갑니다. 침대에서 같이 잤는데 떨어져 안 떨어져요? 못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응용하면서 잠금장치 있는 걔 집으로 갑니다. 넣으세요. 내 옆에다 같이 자. 2, 3일. 들어가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잠잘 때 처음에는 나오려고 난리 나요. 근데 옆에서 재워. 그러면 심리적으로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낑낑거리는 게 줄어들어. 침대 밑에다 놓으세요. 침대에서 잘 때 되면 들어가. 그게 됐어. 그럼 어떻게? 눈 앞으로 빼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교육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이때 걔들이 표현할 때 들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육의 핵심은 잘못된 행동에서 표현을 하면 그걸 들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잘 이해 안 가시죠? 이걸로 가볼게요. 간식 먹자. 부스럭 소리가 났어. 걔가 막 짖어. 간식 먹자니까 신나게 막 짖어. 그러니까 시끄럽던 너무 막 걔가 막 짖으니까 어땠어요? 나는 뭘 줬어? 간식을 줬어. 자, 짖어서 표현할 때 간식을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짖으니까 간식이 나오네. 짖으니까 간식이 나오네. 근데 어디 찬장 열고 부스럭 소리만 나오면 막 짖어 달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교육시켜요. 간식 먹자. 막 짖어. 안 줘? 기다려. 교육을 시켰어? 간식 줘. 간식 먹자 그러니까 다음에 오면 어떻게 쳐다보고 딱 앉아. 간식 줘. 근데 간식자만 나오면 벌써 앞에서 달라고 앉아있어. 이 차이점이에요. 교육을 처음 시키실 때 내가 원하는 교육을 시킬 때만큼은 철저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 분리불안이 생긴 아이는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더더욱 강하게 시켜라. 상처를 줘라. 상처를 주고 떨어지는 게 되면 나중에는 뭘로? 이류화로 해서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라.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자, 분리불안 때문에 진짜 요즘 저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고 주변 사람들이 혹시라도 반려견 입양한다고 하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그냥 걔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두라고 하세요. 보통 강아지가 오는 순간 어떻게 사람에서 작으니까 쪽쪽쪽 빨고 이뻐하잖아요. 그다음 그 2, 3일이 문제가 되거든요. 2, 3일 동안 냉정하게 손 터치 안 하면 자기가 탐색을 해요. 주변 탐색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쿡쿡쿡 와서 사람에 관심 가질 때 적응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잠자리부터 떨어지는 것이 되면 나중에 잠자리 같이 해도 되거든요. 근데 처음 며칠을 못 기다려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또 시간이 또 많이 됐거든요. 어르신 꼭 질문하셔야 돼요? 네. 네. 괜찮죠? 공무원들은 일찍 끝나고 좋아합니다. 자, 아무튼 올해 여기 대전 동구청에서 반려동물에 관련돼 있어 앞으로 동물 복지에 관련돼 있는 걸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동구청에 좋은 얘기를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준비합니다. 오늘 왔다 갔는데 아무런 댓글도 없고 응원글도 없어. 그냥 관심 없어. 다음부터 안 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